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천 정도 사회 정착하는 데까지 정도까지는 뭐 부모님 생활 용돈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들 같은 세대들이 이제 중간에 게임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로도 나가고 아래로도 그렇죠. 나가고. 저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은퇴 생활에 들어간 강찬영입니다. 61년생이고 62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늦을 때는 11시 20분까지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일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류, 적재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퇴직할 당시에 기업체가 국책선사 한진해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같이 그때 동반 퇴직하면서 다음 세대로 전환이 됐죠. 그때 제가 이제 은퇴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죠. 저도 이제 임원 달고 한 5년 차 정도 임원 생활을 하다가 동반 퇴진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퇴직 이후에 준비를 잘 염두에 두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에 전념하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은퇴 이후에 또 뭐 제2 인생이 막 출발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저희들 세대에서는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든지 이런 재테크 분야에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은 어느 정도? 임원 되면은 그 전에 이제 퇴직금을 따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 기간 동안에 퇴직금이 따로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얼마다라고 이야기는 하기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천 정도 국책선사의 어떤 그 의무감이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월급이 한 10% 정도를 또 회사에 그 회사가 이제 자구책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납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막고 나서는 어떻게 운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조금 있으셨을까요? 큰애도 이제 졸업을 아직 안 한 상태였고, 작은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유학을 갔었습니다. 사회 정착하는 데까지 정도까지는 뭐 부모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생활 용돈을 지금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들 같은 세대들이 이제 중간에 게임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로도 나가고 아래로도 그렇죠. 나가고. 내가 퇴직하면은 그 기존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죠.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뭔가 이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자유로움을 오히려 느끼겠더라고요. 그 상황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안정된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퇴직 전보다는 마음이 안정화돼 간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내분이랑은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는지? 집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충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루에 밥 한 끼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 나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기간이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 자유를 찾아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아내들은 더 절박하죠. 내가 놀더라도 뭐 1년 아니면 한 6개월 이후에는 다른 직장을 찾다가 안 되면은 A안, B안, C안, D안까지 쫙 나열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한국 남편들이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그런 좀 디테일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익을 만들지 않고 뭐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었죠. 기존 씀씀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직장 다닐 때 한 달 수입 규모가 한 1,0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0만 원에 맞춘 생활 형태가 이루어지거든. 지금 규모라도 거의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 옛날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줄이더라도 한 400, 500 이상은 나갔던 것 같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거의 한계에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들은 그렇게 쓰면서도 임금 전략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제 행동을 잘 안 옮기니까 가정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죠. 차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이용을 하더라도 차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걸 일단 실천을 했고. 처분하셨습니까? 예, 처분했죠. 대중교통이 끊어져도 지금 따릉이 시스템까지 제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따릉이를 이용하면 오히려 택시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더 빨리 도착하죠. 완전히 다른 쪽 업종으로 이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독립을 하게 되면은 둘이서 이제 생활하는 거 외에는 따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없거든요.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수익이 내가 되면은 뭐 따로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에서 160 정도는 수익이 또 더 발생이 돼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에서 250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택배 일을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오후 반나절 하는 택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지금은 초창기 때는 한 작게 벌 때는 한 80, 물량이 많을 때는 130, 150,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가지고 150에서 160 정도 꾸준하게 이제 벌고 있죠. 택배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그렇죠. 이제 일단 뭐 하루 반나절은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반나절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이제 택배 일이라고 전부 다 뭐 힘들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감히 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3개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야 되겠다고 했던 일이 지금까지 지금 2023년이니까 올해 8월 달 되면은 만 6년이 넘죠. 주경 야독이 왜 아버님께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제가 이제 인생 1막은 은퇴로 이제 일단 정리가 됐고 인생 2막은 좀 나를 찾는 시간으로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 주위 압박이라는 이런 걸 받다 보니까 그 나를 잊고 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일만 하다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답변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죽으면은 너무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근데 은퇴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구나라고 또 생각을 했죠.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진 찰나에 동양학 공부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동강대 디지털 대학교에 동양철학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되게 버거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 학점 관리도 다 해야 되고 21년도 이제 제가 학부과정 4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전에는 학부과정에서 배웠던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대부분 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과정을 분명히 겪거든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변화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한테 솔직하는 이제 Q&A를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계속 이 질문이 뭐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뭐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었고 제가 지금 그 주갱야독이라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또 스스로 느끼는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원래 사람이라는 게 보람을 느껴야 세상 사는 그 어떤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 답은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버님 주변 분들은 어떻게 좀 은퇴 이후에 삶을 보내고 계시는지 지금 대부분 구체적으로 딱 뭔가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뭐 저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54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공통적인 아마 특징일 거예요. 변신이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자동차도 없이 지금 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시던 술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담배도 건강을 위해서 또 끊어야 되는 거고 비싼 맛집을 찾는 것도 가성비를 또 따져야 되고 퇴직 이후에 빨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식들이 영향을 받죠. 이건 이제 사회적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막상 은퇴하기 전에 이제 느끼는 그 불안감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은 맞는 순간에 그 따끔거릴 뿐이지 그게 계속 따끔거리는 상황은 연장은 안 되거든요. 너무 그 은퇴 이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지천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평소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국 땅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 의지에 상관없이 태어난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 거기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힌트를 거기서 이제 얻는 거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래.